계단의 경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의 경사도는 이런 계단이 있다면은 계단의 높이 대 빗변의 길이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경사도입니다. 경사각은 이 부분이 경사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사각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럼분의 라이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사각 세타는 아크 탄젠트, 역 탄젠트라고 하죠.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이 붙습니다. 럼분의 라이저가 되겠죠. 런이 280이고 라이저가 190이므로 경사각은 34.16도가 나옵니다. 수학적 계산이 너무 어렵죠.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계단을 제작할 경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적 계산이 아니고 갠성을 떠서 제작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는 없습니다. 거푸집을 제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hen치도를 그리는 겁니다. hen치도라는 것은 실적 크기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현장에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바닥에 계단 모양으로 실제 계단 도면대로 이렇게 계단을 그립니다. 그리고 거푸집이 되는 부분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려내면은 이 부분이 거푸집이 되겠죠. 이 부분이 거푸집입니다. 이 부분이 콘크리트가 다설되는 콘크리트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hen치도를 그리고 hen치도에 맞게 거푸집을 똑같이 이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현장에서 갠성을 뜬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푸집을 제작하거나 두 번째로는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거푸집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방법으로 거푸집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학적인 계산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hen치도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제작하면 됩니다. 계단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슬라브의 마감을 포함한 값을 계산하여 계단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단실의 경우 SL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FL 마감 부분이라고 할 경우 마감 높이 값이 디딤판의 마감재 두께와 같을 경우에는 즉 이 부분의 두께가 이 부분의 두께와 같습니다. 계단실의 입구 마감 높이가 디딤판의 마감재 두께와 같을 경우에는 슬라브 레벨에서 계산되어진 계단의 모양대로 제작하시면은 이렇게 슬라브에서 디딤판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위에 계단의 각 부분마다 디딤판이 만들어지므로 치수가 맞아떨어지므로 도면 치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단 입구의 마감 높이가 디딤판의 마감재 두께와 다를 경우에는 계단실의 첫 단 높이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슬라브에서 방수, 보온재 등 마감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마감 부분을 계산하여 계단의 첫 단과 마지막 단을 계산해야 합니다. FL 마감이 있다면 실제 슬라브에서 190을 이렇게 제작했다면 마감을 한 다음에는 이 부분의 치수가 엄청 작아지겠죠. 따라서 다른 계단과 이렇게 차이가 나므로 마감의 치수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방통이라든지 보온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은 130이나 150으로 이렇게 마감을 많이 하죠. 슬라브 부분에 마감이 130이 포함되었다고 할 경우 FL은 SL에서 플러스 130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이 SL이라고 하면은 이 FL은 이 부분의 두께는 130이 됩니다. 슬라브 마감 부분에 계단의 첫 디딤판 마감재의 두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부분까지 높이가 190이 됩니다. FL에서
이 디딤판 마감재 두께 위에까지 190이 되는 것입니다. 계단의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디딤판 마감재죠. 이 부분도 디딤판 마감재입니다. 이 높이는 아래쪽에 디딤판 마감재의 윗부분에서 위쪽의 디딤판 마감재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19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190에서 이 부분의 값이 되겠죠. 30을 뺀 160이 되겠죠. 160에다가 더하기 슬라브 마감재의 두께 130을 한 290이 첫 번째 계단의 단 높이가 됩니다. 마지막 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단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는데 콘크리트 계단의 단 높이는 일정하게 190이 되어야 전체 계단의 높이가 일정합니다. 여기에 디딤판 마감재가 이렇게 놓이게 되죠. 만일에 두께 30의 돌이 놓이게 된다면 이렇게 30이 플러스 됩니다. 여기도 30이 놓이겠죠. 이 부분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30이 놓여야 계단의 높이가 일정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계단은 이 30까지 포함된 부분의 높이가 FL이 됩니다. 따라서 슬라브 SL의 높이는 이 부분의 높이는 130이죠. 여기서 이 부분까지의 높이는 30을 더한 220이 됩니다. 따라서 190 더하기 디딤판의 두께를 미리 더해준 220에서 마감의 두께 130을 뺀 90이 마지막 단의 단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단에서는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 유효 계단 참의 넓이는 1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00 이상이면 되죠. 단 높이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높이가 되겠죠. 16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으니까 단 높이가 높으면 위험하겠죠. 중고등학교의 경우 180mm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값이 230mm 이하이면 되겠죠. 단 너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26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50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계단의 오버헤드 높이는, 오버헤드가 뭐냐면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사람이 올라갈 경우 이렇게 계단 천정에 머리가 부딪히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높이가 2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높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총 높이가 3m를 넘어갈 경우, 만일 이 높이가 5m라고 할 경우입니다. 3m 이내에 유효 너비 1200m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 제작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단너비, 단높이, 계단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단 제작에 있어서 마감 정보는 중요합니다. 즉, 도면에서 마감 정보를 확실히 안 상태에서 계단 제작을 해야 계단의 첫 단과 마지막 단의 높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이 부분은
법적으로 계단 참의 유효 너비와 단 높이, 단 너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오버헤드 높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높이입니다. 이 부분도 간과하여 높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재시공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의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계단 제작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